들어온나? 고민상담소 오픈. 토요일엔 일상소통! 안녕하세요. 진로편의 호호심입니다. 진로 고민상담소를 오픈했어요. 진로에 대한 다양한 고민과 조언 보시죠. 저는 캐릭터 디자인에 관한 특성화고를 가고 싶었으나 부모님의 반대로 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속상해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디쌤, 안녕하세요. 부모님의 반대에도 본인의 길을 간 경험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부모님이 반대하지 않으셨으면 너무 좋았겠지만 저는 속상하게도 부모님의 반대가 많았었고요.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반대를 하시지만 저의 길을 만들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 사건들 중에 한 가지를 소개해 드리자면 저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청소년 지도사가 꿈이었거든요. 그래서 청소년 학과로 진학을 해야 되는데 막상 학교를 가고 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그런 대학교의 모습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휴학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부모님이 휴학을 반대를 하셨어요. 왜냐면 내가 이 일을 하는 게 저한테 맞나? 내가 이 일을 진짜 좋아해서 선택을 한 건가를 좀 되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한데 한 번도 저는 그런 시간을 가져본 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시간을 가지지 않으면 너무 후회할 것 같다. 그래서 휴학해서 그 시간을 꼭 가져야겠다라는 좀 결심이 섰지만 너무너무 반대를 하셨고요. 그리고 부모님이 엄청 엄하셔가지고 혼나기도 하고 맞기도 했어요. 근데 이걸 못하게 하는 이유가 저는 너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럴수록 이걸 꼭 해야겠다라는 약간 욕심과 도전 의식이 생겨서 저는 장문의 편지를 쓰고 친구의 집으로 가출을 했습니다. 사실 가출이라고 하니까 거창해 보이지만 그 편지 안에 친구 집 전화번호랑 주소랑 이런 게 다 써 있었어요. 그리고 편지에는 저의 휴학 계획서와 이 휴학을 통해서 제가 어떤 걸 얻고 싶은지, 이 시간이 저한테 얼마나 소중한 시간이 될지, 만약에 내가 이 시간을 갖지 않으면 얼마나 후회를 하게 될지 이런 것들을 설득을 하는 편지를 써서 놓고 가출을 했습니다. 소심한 가출인데 가출을 하고 돌아왔더니 부모님께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계속 품 안에서 챙겨야 하는 새끼인 줄 알았는데 언제 이렇게 커서 스스로 인생을 만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었냐고 미안하다고 저한테 사과를 해주셨어요. 그때 제가 느낀 거는 우리도 부모님으로부터 독립을 해야 되지만 부모님들도 자식으로부터 분리될 연습과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걸 좀 느꼈답니다. 덕분에 저는 휴학을 잘 했고 호주로 2달 동안 배낭여행을 가서 저를 관찰하는 소중한 시간을 보내고 돌아왔고 지금 현재 아주 잘 살고 있습니다. 바라쌤, 네, 안녕하세요. 네. 저 또한 그 제과제빵 특성화고를 가고 싶지만 부모님의 반대로 가지 못한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그때를 되돌아보면 후회가 되지는 않아요. 그때 충분히 부모님과 많은 이야기를 했고 많은 고민을 해서 안 가겠다는 것이 스스로의 결정이었습니다. 수달쌤, 네. 저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꿈을 꿔왔던 게 있는데, 그때 당시에도 지금에도 그 직업 자체가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은 아니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저는 돈을 적게 벌어도 좀 많이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지만, 부모님께서는 일단 돈을 많이 버는 걸 가장 중요시 하셨고, 그랬던 경험이 좀 있습니다. 제가 그거를 좀 이겨냈던 걸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많은 대외 활동, 관련된 책을 좀 많이 읽는다거나 하는 등의 꾸준한 나름대로의 포트폴리오를 좀 쌓았던 것 같아요. 그런 걸 가지고 부모님께 계속 지속해서 열정 있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부모님도 결국에는 지금의 저의 꿈을 계속 지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는 걸 보아 좀 그런 어떤 포트폴리오 같은 거 좀 쌓을 수 있는 무언가가 있으면 도움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희망쌤, 네.
사연 속 부모님의 입장은 어떨까요? 부모님께서도 막무가내로 반대하시는 것은 아닐 거예요. 사연을 보낸 친구는 중학교 1학년인데 여러 면에서 아직 진로에 대한 기회는 많다고 봐요. 부모님과 충분히 대화를 하면서 부모님이 반대하시는 이유와 내가 특성화고를 가고 싶은 이유, 그리고 꾸는 꿈, 이런 걸로 서로 간에 얘기를 많이 나누면서 이해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분명한 건 당연히 친구가 잘 되고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이라는 걸 친구도 항상 생각해야겠죠. 힘찬쌤, 안녕하세요. 저도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근데 자녀가 명확하게 자기가 원하는 바를 설명을 할 수 있다면 지원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실제로 부모님인데요. 저희 아이가 7살이거든요. 근데 태어난 날 제 품에 안겼던 그 모습이 너무 생생해요. 그래서 아이들은 태어나자마자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먹여줘야 되고 닦여줘야 되고 모든 것들을 부모가 선택해주는데 그러면서 아이와 부모가 관계를 맺고 부모의 역할을 찾아가게 되더라고요. 근데 아이가 자아가 생기고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생기면 부모가 해주고 있던 것들을 이제 점차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선택의 권한을 좀 내려놓아야 되는데 저는 그게 존중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언제까지나 돌봐줘야 되는 대상으로서 아이를 바라보는 게 아니고 한 사람으로서 인정하고 존중하는 태도의 변화가 부모들한테도 필요한데 사실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부모가 되어보니까 우리 부모님도 그런 마음에서 나한테 그런 잔소리와 걱정들을 하셨구나가 이해가 됐고 대부분의 부모 자녀의 갈등들은 이런 관계의 차이에서 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연자한테 해주고 싶은 조언과 위로가 있을까요? 저는 엄마지만 엄마도 엄마가 처음이잖아요. 그리고 또 엄마도 사람이고 엄마니까 모든 것을 다 알고 다 해주는 사람으로서 바라보고 의지하지 말고 사람 대 사람으로서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은 이거고 엄마의 이런 응원과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거를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이 서로가 좀 쿨하고 건강한 관계를 만드는 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거는 부모나 자녀나 누가 먼저랄 것 없이 가족 구성원으로서 더 필요한 사람이 더 뭔가를 얘기를 하고 싶은 사람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관계를 개선시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결정은 내가 해야 한다 라는 말을 꼭 해주고 싶어요. 부모님이 반대해서 특성화고를 못 가더라도 스스로 고민해서 그 길을 가더라도 모두 스스로 결정해야 합니다. 잘 고민해보시고 가고 싶은 길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더, 생각보다 다양한 길이 있다는 것. 지금 당장 특성화고가 아니더라도 대학으로, 직업으로 언제든지 선택이 가능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디쌤, 안녕하세요. 본인이 하고자 하는 꿈과 그 이유가 있다면 끝까지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요즘 평생 직업은 없다잖아요. 네, 그래서 부모님을 꼭 설득해서 행복하게 꿈을 이뤄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캐릭터 디자인 요 하나는 되게 막연한 게 느껴져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내가 정말 할 수 있는 직업의 종류가 뭐가 있는지 이런 것도 부모님들은 사실 그런 부분까지는 알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세세하게 좀 설명을 하면서 정말 내 진로를 찾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뿌뿌쌤, 사실 지금 시기에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알고 그 길을 가기 위해 생각한다는 것만으로 충분히 자신의 길을 잘 찾아 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특성화고등학교는 가지 못했지만 특성화고등학교만이 길이 아닐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조금씩 이어나간다고 하면 꿈에 한 발짝씩 다가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님도 미래를 정확히 예측하실 수는 없어요. 지난 경험과 시대 흐름,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에 따라 판단을 하시는 걸 텐데요. 중요한 건 서로 대화해서 접점을 찾아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런 시간들이 차곡차곡 쌓여 가족 간의 신뢰도 쌓이고 앞으로 있을 또 다른 수많은 과정들에서도 좋은 결정과 삶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니까요. 다음 사연 보시죠. 저는 중학교 때부터 건축가들이 아주 멋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올라와서 공부해보니 수학, 과학 쪽에도 흥미가 있고 성적도 잘 나오는 편이라 건축공학과 입학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공학과에 들어간다 해도 졸업해서 취업을 잘 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막연히 건축가들이 멋있어 보인다는 이유 하나로 내 미래를 너무 가볍게 결정하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함이 항상 있었어요. 앞으로 인공지능 때문에 사라지는 직업이 많이 생긴다고 하는데 건축 쪽도 해당하지 않을까 걱정되고요. 공부도 힘든데 미래에 대한 불안함도 저를 힘들게 합니다. 직업을 선택하는 기준이 있나요? 저는 본인이 하고자 하는 이유가 확실하게 있는 직업을 선택하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연봉이나 워라밸 같은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내가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을 할 때 의욕도 생기고 힘든 일이 있을 때도 꾸준히 해나갈 수 있는 동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말이 있죠. 직업은 내가 좋아하는 것보다 잘하는 것을 선택해야 한다고. 자신이 무엇에 관심이 있고 무엇을 잘하는지 다양한 경험을 통해 찾아가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직업을 선택하는 기준은 개인 성향이나 개인의 가치관에 따라 우선순위가 다르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이를테면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잘하는 것, 또 금전적인 부분, 미래의 안정성 등 여러 가지가 있겠죠. 모두 중요하지만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은 적성, 즉 내가 좋아하는 분야의 일인가라는 것이죠. 그래야 일을 오래 즐겁게 또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두 각자의 사정과 이유가 있겠지만 스스로 생각했을 때 그 이유가 나에게 납득이 되는지를 먼저 살펴보면 좋겠어요. 저는 직업 선택의 가장 큰 기준은 내가 이 일을 할 때 재미를 느끼는가였거든요. 그래서 일을 하는 시간은 4시간이잖아요. 그 4시간이 나한테 행복하고 즐겁고 만족감을 남기는지가 저한테는 아주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일을 하면서 내가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가였어요. 일을 하면서 배우기도 하지만 내가 속해 있는 이 조직이 개인의 성장을 기꺼이 응원하고 지원할 수 있는 열린 조직인가가 저한테는 직업을 선택하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선생님께서 직업을 선택했을 때 직장인으로서의 나와 직업인으로서의 나가 몇 대 몇 비율인지 잘 생각해보라고 하셨거든요. 직장인 모드는 돈이나 명예 등 조건에 좀 가깝고 직업인 모드는 가치관에 가까운데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 초년생일 때는 가치관을 기꺼이 실현할 수 있는 일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살아봐야 된다고 하셨고 선택이겠지만 결혼을 해서 자녀가 생기고 지켜야 될 것들이 좀 많이 생기면 일이 개인에게 우선순위가 많이 바뀌게 되거든요. 그때는 가치관보다는 나와 가족들을 위한 경제적인 조건들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하셨어요. 실제로 저도 여러 단계를 지나면서 기준이 많이 바뀌었는데 처음 취업했을 때는 직장인이 1, 직업인이 9였는데 지금은 직장인이 7, 직업인 3 정도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루피쌤. 네. 미래가 불안한 사연자한테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나요? 네, 일단 건축공학과 진로를 희망한다고 하니까 진짜 너무 반가워요. 제가 대학 진학을 앞두고 있을 때에도 건축학개론이라는 영화가 흥행을 하면서 주변에 많은 친구들이 건축학과를 희망하기도 했고 실제로 건축학과로 진학한 친구들이 있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멋있다는 이유만으로 직업을 선택한 것이 불안한 것 같아서 제 지인들도 똑같이 영화 한 편으로 진로를 결정해서 이후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자세하게 얘기해 줄게요. 건축학과랑 건축공학과는 배우는 것이랑 진로도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건축학과에 진학한 친구들이 대학에 가서 매일 새벽까지 잠도 못 자고 공간 구성을 하면서 모양을 만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저도 몇 번 평가를 도와주러 풀도 같이 붙이고 미니어처를 만들어줬었는데 그렇게 대학 4년 내내 새벽까지 열심히 작품을 만들며 옛날에 영화에서 보던 그 건축학과를 온 건지 아니면 만들기 회사에 취업한 건지 모르겠다던 그 친구들이 지금 모두 인테리어 회사나 건축 회사에 입사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물론 건축 회사에 입사를 준비하는 친구들이 좀 많기는 했었지만 사실은 좀 쉽지는 않았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 친구들은 디자인 회사나 또는 공인중개사 시험을 봐서 부동산을 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꼭 그 학과를 졸업한다고 길이 한 가지만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대학교에서 공부한 내용을 가지고 각자 본인의 적성에 맞게 진로를 정하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진로와 직업을 선택할 때 처음에는 막연한 느낌으로 동경하는 사람이 생긴다거나 아니면 너무 재미있어 보인다는 등 가벼운 호기심과 생각에 점점 살을 붙이고 고민을 하다 보면 직업이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고민을 하다 보면 이제 건축과 관련한 직업이 앞으로 미래에 없어질 수 있다라는 불안감이 생긴다고 했었는데 이 걱정은 건축공학과뿐만 아니라 모든 학과가 각자만의 이유로 미래가 불안한 지점들은 다 있을 것 같아 큰 걱정을 하지는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 생기는 공간들을 가보면 되게 친환경적인 요소로 사람들이 그 공간에서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톡톡 튀는 아이디어가 반영된 공간이 많은 것 같아서 인공지능이 할 수 없는 사람이 할 수 있고 또 직접 공간을 경험하며 생기는 아이디어들은 따라올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미래 전망에 불안해하기보다는 건축공학과를 졸업하고 사람들이 내가 설계하고 기획한 공간을 어떻게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할까라는 생각과 고민이 즐거운지 또는 내가 잘 할 수 있는지 생각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중학교 2학년 때 첫 꿈을 정했던 게 막연하게 그때 당시에 봤던 네이버 웹툰이 좀 멋있어 보였습니다. 그 웹툰의 주인공이. 그래서 심리학자라는 꿈을 단순하게 꾸게 됐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과연 막연했나?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진정으로 무엇을 하고 싶은지 아니면 그때 당시에 제가 잘할 수 있는 것 혹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멋있다라고 생각하는 기준이 된 것 같거든요. 아마 우리 사연자분도 제가 느끼기에는 진짜 막연하다라는 느낌보다는 본인이 잘하는 것, 본인이 좋아하는 것, 그 본인의 어떤 미래에 대해서 그런 복합적인 것들이 자연스럽게 연산이 돼서 막연하다는 것보다는 좋아한다는 거, 멋있어 보인다라는 걸로 좀 취합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본인의 꿈에 대해서 한 번 더 그런 막연함이 아닌 좀 진지하게 고민해보시고 진로에 대한 확신을 갖는다면 충분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코 나만 불안하지 않다는 얘기들을 해주고 싶습니다. 각자가 희망하는 기준이 있고 그 기준 안에서 각자가 다른 모양으로 흔들리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 기준에 빗대어서 다른 사람들은 다 괜찮은데 나만 부족하다고 불안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별칭이 마디이고요. 대나무의 마디예요. 근데 대나무는 엄청 단단하지만 잘 휘어지는 나무거든요. 그래서 그런 대나무처럼 내면은 단단하고 주변 환경에 유연하게 살고 싶었습니다. 미래가 불안해도 결국 나라는 중심을 단단히 잘 잡고 서 있으면 그 미래도 내가 만들어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누가 뭐래도 나는 내가 제일 잘 알아야죠.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는 자신감보다는 스스로를 아끼는 자존감을 키우는 시간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 저의 꿀팁은 불안하고 심란해서 지금 여기에 상황에 집중이 안 될 때는 저는 종이에 계속 써요. 생각나는 것들을 다 쓰고 혼자 말하는 것처럼 중얼중얼 쓰면서 그 질문에
왜를 3번만 덧붙이게 되면 저는 문제가 선명하게 좀 해결이 되더라고요. 내가 왜 기분이 나쁘고 어떤 문제에 부딪혔고 이걸 어떻게 하기를 솔직하게 원하고 있는지를 좀 보는 시간들을 가지기를 바라고요. 지금 느끼는 이 불안감이 나를 약간 다그치기보다는 언젠가는 꼼꼼히 살펴가라는 감각이 될 날이 올 거라고 믿습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응원하고 싶습니다. 누구나 불안함은 다 있는 것 같아요. 저 또한 늘 미래가 불안합니다. 특히 고등학생 때는 대입, 진로 선택 등 선택할 게 너무 많아서 더 불안하겠지만 조금 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집중해보고 불안한 마음을 잠재울 수 있는 나만의 방법을 찾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좋아하는 노래를 들으면서 산책하는 게 불안함을 조금 잊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아무도 미래는 모른다 라는 것입니다. 충분히 자기 진로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걱정은 조금 내려놓아도 될 것 같습니다. 남들은 나보다 멀리 나가는 것 같은데 나는 제자리 걸음일 것 같다고 느껴질 때 지금 당장 급하다고 남들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 순간 내 길이 아닐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들과 비교하는 잣대를 내려놓고 나만의 길을 만들기 위해 고민하고 노력하는 것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요즘처럼 변화가 빠른 시대에는 미래가 불안한 요소들이 대단히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젊은 세대들일수록 그 불안함이 더 클 텐데요. 하고 싶은 걸 하다 보면 꼭 그게 아니더라도 그것과 관련된 수많은 다른 진로와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 하고 싶은 게 있다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친구 같은 경우에는 건축학에 관심이 많다면 정말 내가 좋아하는 게 맞는지를 계속 확인해가면서 많은 정보들을 수집해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탐색하는 과정, 그리고 나아가 관련된 직업과 전망을 함께 알아보면서 준비하면 불안감을 덜 수 있을 거예요. 경험하지 않은 일에 대해 지금은 막막하고 불안할 수 있지만 내가 얼마나 진심으로 공부하고 준비하느냐에 따라 앞으로 주어질 기회는 무궁무진할 거라는 긍정하는 마음가짐으로 꾸준히 해가다 보면 어느새 그 길을 가고 있는 나를 발견할 거예요. 저도 고등학생 때를 조금 생각해보면 미래가 많이 불안했던 것 같아요. 내가 지금 하고 싶은 일이라고 선택하더라도 이 일이 진짜 맞는 건지, 정말 이 일을 했을 때 나와 잘 맞을지 등 되게 다양한 걱정들을 했었던 것 같아요. 어느 책에서 봤는데 걱정의 반 이상은 일어나지 않을 걱정이라고 하는 걸 봤어요. 네, 물론 저도 걱정이 많은 스타일이라 크게 와닿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조금 긍정적으로 발휘해서 예상치 못한 상황들에 대비도 하고 미래에 조금 더 준비할 수 있게끔 활용하면 불안감과 걱정보다는 약간 설레이는 기대 같은 걸로 다가오지 않을까 싶네요. 네, 사연자분 고민이 많으실 텐데 네, 앞으로도 화이팅이고 미래에 대해서 많이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이렇게 진로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재밌게 봐주시고 진로 고민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조언과 이야기는 이런 경우도 있구나 참고로 생각해주세요. 더 좋은 영상을 위해서 고정 댓글을 확인해 만족도 조사를 제출해주시고요. 제출하시면 추첨을 통해 기프티콘을 보내드려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또 영상 시청 소감, 본인의 고민과 조언을 댓글에 달아주세요. 많이 참여해주세요. 그럼 안녕! 안전한 댓글 문화를 위해 악플보다는 선플을 달아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뿐이죠. 왜냐하면 제가 이 직업을 갖고 이제 꿈이 있을 텐데요. 다시 하죠.